안녕하세요. 나중엠입니다.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상한 거랑은 약간 다르게 흘렀어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다가 마감을 했고요. 약간 살짝 빠진 상태로.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 상태로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은 상승, 코스닥은 약간은 하락, 이런 방향으로다가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인 종목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반대반이에요. 지금 대부분 50대 50의 확률로다가 지금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오늘은 주목할 만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비차익 순매수가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왔다. 평상시에 비해서 이게 항상 플러스가 나오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조금은 일단 주가 지수를 갖다가 하락시킬 수 있는 수급의 움직임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수가 조금 오른다고 해도 저는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지수가 오른다고 해도 강한 수급의 흐름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늘 끝까지 그런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까지만 올라주고, 일단은 무역 협상도 남아있고 뭐 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까지만 올라온 거라고 보고, 아직 뭐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서, 제가 원래 중요한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그전에는 그냥 대충 매도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어제 매도를 했고 오늘 LG전자 매도를 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에서 중요한 수급의 흐름이 나와줘야만 되는데, 그 정도의 제가 예상했던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일부를 또 매도를 해서 일단은 안전 자산인 현금으로다가 저는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어제 주가가 별로 안 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선물 자체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내 입장에서는 지금 선물발 받아갖고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미중 무역의 협상이 조금 진전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트럼프가 약 올렸죠. 지난번에는 시진핑을 만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놨다가 갑자기 또 뜬금없이 시진핑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고위급 회담 전에 쉽게 말하면 겁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기대감을 갖다가 또 올려주고 해서 이게 장난을 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장난을 치고 있다 보니까 이 주가 지수도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 조금은 간당간당하다,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는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춘절이 끝나고 나면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거나 좀 주가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얘네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국내 지수는 요거에 이제 영향을 못 받고 있어요. 사실은 요거에 대한 영향을 못 받고 있고, 중국 춘절이라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는 지수가 이렇게 춘절이 끝나고 나면은, 춘제가 끝나고 나면은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한 열흘 정도, 평균적으로 한 열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의 움직임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에서 제재를 완화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 한마디만 들려온다고 해도 일단은 국내 중국과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급상승을 할 수 있는, 사실 화장품이 왜 안 올랐는지 저는 약간 의아해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가 됐는데 왜 안 올라가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화장품 쪽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이제 상단이고 하단이고 약간은 이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어요. 위에 저항도 강하고 지지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하방 쪽으로다가 빠지는 거나 상단 쪽으로다가 크게 올라가는 이 변동폭이 커지진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지수가 이제 오르는데도 좀 제약이 있고 내리는데도 살짝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살짝은 올라 있는데 아직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올라가 줘야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 줘야 상승의 흐름을 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삐끗만 해도 내려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의 흐름을 지금부터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관이 매수를 했고, 이게 마지막에 좀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바뀌었는데 개인 매도, 외국인 매도. 근데 이제 강하진 않았죠. 이게 마지막에 강하지 않게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금융투자에 이렇게 수급이 강했단 말이에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 해지 거래를 하고 차익 거래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선물은 매도를 해가지고 하방으로다가 향하고 있죠. 선물 같은 경우는 하방 쪽으로다가 향해놓고 달러도 지금 사들이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조금 더 올리면서 조금 더 빼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흐름으로다가 보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쳤죠. 이렇게.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팔기는 팔았지만 연기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수급 나와주면서 외국인 수급만 살짝 바뀌어주면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상승의 흐름의 중심에는 아래 있는 종목으로 매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수소차라든지 대북주 저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올라간 것 같죠. 가끔씩 이렇게 팍팍 튀죠. 올라가는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대북주하고 수소차 매도한 이후로다가 안 올라온 수소차나 대북주를 말고 올라가 있는 수소차 대북주가 올라갔습니까? 사실상 보시면 올라간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거기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한번 팍 줘갖고 올라가는 척 해놓고 또 내려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짐로저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다가 올인을 하겠다, 몰빵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걔가 주가를 비싸게 살까요? 짐로저스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종목을 산다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전업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단타 위주로다가 스캘핑을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짧게 그날의 수급을 보고선 잠깐 들어갔다가 진짜 정말 지지라인이라든지 이런데 이탈하면 바로 매도하고 나올 거 손절까지도 각오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 종목은 제가 손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저 역시도 그 종목에는 지금 신규 매수하는 제 종목에서는 그런 종목을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매도는 다 했어요. 매도 그쪽 대북 관련이라든지 수소 관련해가지고 안 올라온 종목을 빼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좀 오래 들고 있었던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최근에 신규 매수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제가 어제도 사실은 어제 저는 오늘 바이오라든지 이쪽 그 엔터 관련해가지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어요. 그리고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섹터가 뭐가 있냐면은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휴대폰 관련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미 고점을 찍고 지금 지켜만 줘도 나머지 키 맞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종이라든지 이 부품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전기차 관련된 이제 그런 것도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지켜준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흐름이 조금은 보여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제약 그리고 화장품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학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안 올라간 종목 중에 뭐 하여튼 정치 테마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치 테마주, 대북주, 수소차 이쪽만 안 사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위험을 갖다 어느 정도는 이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고 생각을 하시고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시장은 하락하는 움직임이 조금씩은 지표들이 하나씩 더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선 매수를 할 때는 그래도 매수를 한다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종목 그리고 수급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고 이때 많이 밀리지 않는 종목들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대차 확인하라고 했었는데 분명히 어제 주가가 보합권이었기 때문에 대차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면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승을 하면 오늘은 좀 매도로다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매도로다가 왜? 수급의 흐름의 주체가 외국인이랑 연기금이 들어와서 받쳐주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받쳐주면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개인들이 받쳐주진 않아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융투자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차익 거래를 하는 그 매수의 주체들이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줄 것이다. 근데 강한 수급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사실은 더 올라갔어야 됩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가 여기가 아니고 2200선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2190 이상에서 끝난 거는 좋아요. 여기 2190 이상에서 어쨌든 마감을 해주기는 했는데 2290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마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2193 뭐 이 정도 그러니까 92, 93 고기가 이제 맥점이었는데 마지막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종가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살짝 내려갈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조금 더 두면서 이제 일단은 오늘 종가에도 전 좀 매도를 한 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을 다 살펴봐야 돼요. 코스피도 살펴보고 코스닥도 살펴보고 지금 차트를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사실상 여기서 올라와줬으면은 요 라인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좀 뚫어졌으면 하는, 그러니까 상승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장악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요 윗라인을 살짝 뚫어줬으면 했는데 이 끝에서 살짝 내려오면서 여기 시가 부분을 못 뚫어놨죠. 그러면 요 갭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올라가주면 요 부분은 제가 쉽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서 상황을 지켜보고선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코스피는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미증시가 상승을 한다거나 뭐 좀 많이 올라간다 그럼 우리 갭 상승을 해서 여기서 시작해요. 그럼 만약에 시작을 여기서 하면 제가 얘기했죠. 시작을 여기서 매수가 아니고 매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래서 올라가서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지켜보고선 상황을 갖다가 조금 더 주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지. 뭐 중간쯤이라고 지금 애매한 자리거든요. 지금 애매한 자리라서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요 위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고 수급의 흐름이 개인들 꾸준히 이렇게 매수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 같은 경우가 사요. 사기는. 근데 실질적인 개인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무 종목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로다가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큰 종목이 아니고 좀 작은 종목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움직임의 폭은 클 수는 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차트뿐만 아니고 코스닥 차트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와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지를 해주면서 아직은 상승할 수 있는 흐름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한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지켜주고 이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까지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 바이오 안 올리고는 못 올립니다. 이거 그 시총 큰 애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시총 큰 애들을 제외하고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수급을 갖다가 누가 올려야 되냐? 외국인 기관이 올려야 된다니까요. 개인들이 이거 아무리 사가지고 올려야 이거 안 올라가요. 지수그럼 계속 여기서 노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결국에 외국인 기관 매도 더한다 그러면 여기서 쭉 빠져버리게 되겠죠. 근데 지금의 수급의 흐름상은 아직까지 그런 흐름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언제 올라갈진 저도 몰라요. 이게 처음에 여기부터 그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부터 올라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계속 이 라인까지 이렇게 계속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맞춰준다. 여기까지는. 거기가 745포인트. 745포인트까지. 그리고 그 다음 수급의 흐름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고 하면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 조금은 조정을 하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빠져준다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슈팅이 안 나가준다고 하면 막 슈팅 나가는 종목 여러 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런 흐름을 사실 기대했으니까 코스피가 오히려 약간은 보합의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고 코스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도 어제 뭐 한미반도체하고 그 종목 뭐였죠? 초록뱀을 갖다가 매수를 하면서 사실상은 한미반도체 쪽보다는 초록뱀 쪽으로다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오늘 한미반도체가 그 휴대폰 이제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면서 유니테스 같은 경우 뭐 전량 매도를 했었고요. 지금 전량 매도한 종목 유니테스 있었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여전히 바이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그리고 제가 롯데케미칼은 화학 관련 종목이죠. 이런 거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다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 상승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특정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튀어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튀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조금 보여줘야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올라간다고 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중에 셀트리온 제약을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제 추가 매수해가지고 저점에서 잡았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저점에서 27만 9,500원에 잡아서 28만 4,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보시다시피 반도체가 조금은 주춤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지켜만 주고 올라간다는 상승 쪽의 흐름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매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다 팔아서 없고요. 그리고 오늘 또 뜬금없는 종목 이렇게 DSR 제강이 올라가주는 바람에 제가 수익률이 지금 21%가 됐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였다가 순식간에 수익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플러스 21% 수익이 되면서 상한가에
첫 번째 매도를 했습니다. 상한가에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이거 잘하면 상한가 고정되겠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까지 바라보고선 요거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어제 매수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많이 올라와줘서 중간에 이제 이것도 반도체 부품주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수급의 흐름이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중간쯤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중간쯤에서 8,240원에 매도를 했는데 더 많이 올랐죠. 8,510원까지 올랐고 종가에 매도를 할까 하다가 요거는 흐름상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겁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차트를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고점 부분이에요. 지금 고점 부분이라서 수익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넘어가주냐 못 넘어가냐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 수급의 흐름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수급의 흐름이 애매하다. 여기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서 비중을 지금 축소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수 매도 요약은 간단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장이 아무래도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